인간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천궁2 같은 경우는 사고 싶으면 번호표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양산 막았던 정치인, 지금 이 천궁2가 유해에서 보여준 이 성과를 보면서 무슨 기분이 들까? SBS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비하인드 특종의 발견입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증명된 요격률 96%.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SBS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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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보여준 요격률 96%.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 취재로는 개전 초기에 이란이 UAE에 쏜 미사일이 약 130발 돼요. 그중에서 우리 천궁2 그리고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에로우 이렇게 3개 방공망을 UAE가 그걸 이용해서 90% 이상 잡아냈고 그 종합 평균이 90% 이상인데 거기에서 우리 천궁2가 기여한 바가 그 90% 이상보다 더 높다고 해요. 패트리엇, 에로우 이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걸 넘어서 능가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신계는 아니더라도 인간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등판했다는 게 이게 진짜 의미가 큰데 해외 수출 무기 중에서 우리 국산 무기 중에서 처음 실전 투입이고 결국에는 실전에서 잘 돌아가야 이게 좋은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한 거고 특히 이 실전 투입을 통해서 어떤 미사일이 어떤 궤도로 어떤 속도로 날아오는 걸 UAE가 어떤 타이밍에 쏘아 맞췄다, 뭐 그런 모든 데이터가 사실 우리 군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안보적 득템이 되는 거죠, 이른바. 이 이란의 저가형 드론, 그러니까 값싼 드론과 변칙 기동하는 막 탄도탄이 막 섞여서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어 쏘기에 대해서 천궁2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이란이 지금 발사하는 드론이 샤헤드 자폭 드론이잖아요. 그 정도 크기와 그 정도 속도면은 정확하게 우리 천궁2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때릴 수가 있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96%이 데이터는 일단 이란이 쏜 미사일 개전 초기에 130발 기준으로 90% 이상 96%인 거고, 같은 기간에 이란이 UAE로 날려보낸 드론은 약 580대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요격 데이터는 사실 우리한테 정확히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적들이 쏘면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에 꽂히는 게 대충 보이긴 하는데 드론은 이 요격률 계산이 미사일처럼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드론에 대한 요격률도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고 해요. 의미 있는 수치는 나왔지만 정확하게 우리한테 공유가 되지 않은 거죠. 사실 변칙기동 탄도미사일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궁2가 요격한 이란 미사일들의 재원은 어느 정도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란이 계속 전통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많이 개발을 했었고 보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커드를 쐈겠죠. 지금 천궁2가 요격한 이란 미사일은 아마 스커드 계열일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천궁2가 사실 개발할 당시에 북한이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미사일이 스커드였어요. 우리 대남 위협이 가장 컸던 게. 그래서 천궁2 개발의 목표가 스커드였던 거였기 때문에 이번 가서 백발백중이 됐던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사시에 북한의 미사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어 무기인가요? 일단 스커드를 쏘면은 백발백중이 될 텐데 북한이 최근 만들고 있는 거는 새로운 탄도 미사일들을 막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칙 기동을 해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비행하다가 마지막에 풀업 기동이라고 해서 쑥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리꽂는 그런 이상한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건 천궁2는 잡을 수는 있는데 요격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방과학계가 새로운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죠. 천궁2에 이어서 천궁3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확도가 향상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금 LSAM이라고 해서 미국의 사드와 유사한 걸 만들고 있는데 LSAM-2 그게 그런 변칙 기동하는 미사일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특화된 요격 체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궁3도 지금 보면 2035년쯤에 전력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장담컨대 땡겨질 겁니다, 아마.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빨리 만들어요. 빨리. 그러니까 이전에 뭐 천궁2도 그랬고 천궁1도 그랬고 상당히 다투게 됐어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천궁2를 찾는 곳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다른 국가들의 추가 공급 여부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10개 포대 중에 2개 포대가 넘어갔고 다음에 계약한 게 사우디 10개 포대, 그 다음에 이라크가 10개 포대. 그래서 지금 30개 포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포대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굉장히 바쁘죠. 그 현재 생산 라인을 풀 가동을 하면서 10년 이상 돌려야 이게 지금 그 수요에 맞출 수 있을 정도. 10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천궁2 같은 경우는 사고 싶으면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돼요. 모든 요격체가 마찬가지인데 발사대가 있고 다음에 뒤에 숨어 있는 레이더가 있고 레이더와 발사대를 다 조작하는 교전 통제소가 있고 그 발사대에 꽂아서 쏘는 요격탄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붕어빵처럼 뚝딱 찍어내지 못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엎어가지고 또 만들어야 될 것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으니까. 이 천궁2가 실전에서 활약하는 걸 보고 또 LSM을 사려는 국가들도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방공 체계에 대한 그 생산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천궁 얘기를 하면은 이 가성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요격률이 높은 무기가 어떻게 양산이 가능했던 건지. 천궁2가 한 발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패트리엇 팩3가 한 발에 한 50억 이상 하니까는 반값 3분의 1 값으로 싸죠. 우리 제조업의 특징이 싸게 빨리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방산은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방산의 수요자는 이 국내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 딱 하나 군이 소요 제기를 하면 몇 개 업체들이 경쟁 붙죠. 그래서 되면 좋은데 안 된 업체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방산업계가 뚫기 시작한 게 수출 시장이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벤더 협력업체들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에요. 그 유럽이나 다른 방산 국가 방산업체들을 보면은 가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 벤더들을 확보해 놓지 않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겠다 하게 되면 벤더를 깨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벤더가 막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K방산의 가성비는 싸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예요. 천궁2가 싸고 기동성 좋다 이런 거는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술 이전 같은데 조금 열려 있다 이런 영향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미국은 무기 팔면서 기술 이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커서 그 무기 파는데도 되게 편하고 다음에 많이 팔죠. 근데 유럽 업체들은 기술 이전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미국보단 아무래도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덜 사니까 무기 많이 팔려고 거기에 덤으로 붙여주는 게 기술 이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3종 세트예요. 무기 팔려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수출 금융 이걸 해줘야 우리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기술적인 성숙도가 더 높으면 그런 덤을 안 붙여주고도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이 핸드폰 팔면서 그 나라에 핸드폰 기술 이전해 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우리는 무기 팔면서 기술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UAE 같은 나라들, 뭐 사우디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그 모델로 보고 자주국방하면 좋구나. 안보를 지키고 그거 이걸로 돈벌이도 되는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무기를 만들고 싶어 하죠. K방산이 세계 4대 그 방산 국가가 되고 그러면 이 기술 이전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의 놀라움을 자아낸 천궁2가 처음에 만들어지지 못할 뻔했다고요? 무기는 만들면 우리 군이 먼저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 팔 때도 우리 군이 쓰는 그 실적이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 단계에서도 요격 시험해가지고 거의 백발백중 나왔는데 양산 단계에서 제지를 당했어요. 국방부는 돌연 M샘의 양산과 탄도탄 레이더 도입 계획을 의결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M샘의 가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1조 얼마 정도 되는 돈은 너무나 아까우니 낭비다 해서 돈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양산이 원래 계획대로 갔죠. 가서 지금 이런 성과를 낸 건데 그때 양산 막았던 정치인
지금 이 천궁2가 유해에서 보여준 이 성과를 보면서 무슨 기분이 들까? 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 파고를 딛고 이 천궁2가 지금 전 세계에서 활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요. 이 천궁2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이 가는 무기예요. 다른 무기보다. 알겠습니다.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